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태민 주식TV입니다. 오늘은요, 하태민 기업 분석 200만 5번째 시간으로요, 펄 어비스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옵니다. 여기 데일리도 있고요. 장중 속보, 정보 리포트 전부 다 제가 쓰는데 오늘은 펄 어비스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매일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매일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고, 시간 안 되시더라도 다시 보기를 많이 보십니다.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선 펄어비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펄어비스는요. 네, 우리가 보통 그 게임사들은요, 제조업 같으면 매출액 개념으로 하지만 게임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형에 이렇게 만드는 우리가 영업수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출액과 같다 보시면 되고요. 네, 2018년, 19년 상반기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은 쇠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본금 66억 예쁘네요.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자,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이 회사는 지금 게임은, 주력 게임은 검은 사막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검은 사막 원래 PC용 게임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성공하면서 그게 국내까지 들어 성공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차이점은요. 게임 엔진이 자체 엔진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보통 그 NC소프트나 넷마블 이런 거는 언리얼 엔진 이런 걸 사서 쓰거든요. 근데 이쪽은 자체 엔진이라서 그래픽이나 타격감에 이런 게 다른 게임하고는 좀 다르다. 그게 이 회사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동차로 치면요. 다른 게임 NC소프트 이런 데는 엔진을 사와서 로얄티 줘가면서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금방 뺏겨버립니다. 근데 자체 엔진을 쓰니까 차별점이 있다 하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부분이고, 이브 온라인의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보시겠지만, 네, 북미나 유럽 미중이 더 높죠. 국내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북미 유럽에 성공해서 국내와 아시아에 이렇게 히트를 친 아주 특이한 경우죠. MMORPG는 북미나 유럽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북미 유럽에서 사실 검은 사막은 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역시 PC 부분이 컴퓨터로 하는 게임 부분이 많다. 그래서 컴퓨터는 충성도가 높아요. 모바일은 좀 빨리 식는 경향이 있는데 PC 게임은 일반적으로 수명이 깁니다. 지금은 지금 검은 사막과 이브 온라인이 지로하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에 보면요. 4분기에 영업수익, 매출이 영업수익이 좀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300억은 평가이익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매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좀 매출이 줄어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지금 주력 게임은 검은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브 온라인은 CCP라고 해서 CCP 아일랜드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사실 아일랜드에서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CCP 게임즈를 인수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브 온라인,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PC 게임을 의미합니다. 이브 오커버스 이거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요걸 지금 연결 재무제표로 잡힙니다. 100% 인수했기 때문에요. 지금 주력 IP는 이 두 개 다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지금 이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이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2021년 6월에 이제 드디어 파노라는 거는요. 파노는 뭐냐면 유료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다, 면허다 이렇게 유료 면허다 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하는 거는 판호가 필요 없어요. 근데 유료로 하려면 필요한데요. 그래서 드디어 4월 26일 날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오픈 베타 서비스하고 상용하고 좀 다르지만 중국은요. 오픈 베타 서비스가 우리로 치면
상용화 개념입니다. 바로 매출이 나니까요. 그래서 4월 26일 날 드디어 중국에서 하는데 텐센트와 아이드림스카이 텐센트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그러니까 사실 텐센트가 한다. 중국은요. 구글 플레이가 없어요. 중국은. 그래서 텐센트가 구글 역할을 하고요. 또 그 외엔 뭐 넷게임즈가 구글.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유저들을 확보해서 텐센트가 예를 들어서 3억 명의 유저다. 넷게임즈가 1억 명의 유저다 하면요. 자기들의 유저들 대상으로 자기가 서비스해주는. 물론 다른 또 넷게임즈에다가 서비스 하려면 또 로열티를 좀 줘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구글 플레이가 없는 대신에 각 텐센트나 넷게임즈나 각각들이 QQ라든지 각각들이 다 구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그렇군요. 그래서 40여 개 플랫폼을 통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40여 개의 구글 플레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대규모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텐센트는 중국 1위 업체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딴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 탭탭이라고 해서요. 그 무명으로 해가지고 이름도 다 떼고 서비스도 다 떼고 탭탭 사이트를 올리면요. 유저들이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 일종의 그 테스트 마켓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 거기서 검은사막 뭐 8.6점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원신, 화평정령 이게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화평정령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저들이 일단은 인정해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2021년 7월부터는요. 중국은 아예 외자판호는 물론이고 내자판호도 안 내줬어요. 참 공산주의는 이런 거죠. 안 내주면 그만이죠. 그러다가 이후 올 4월 11일 날 갑자기 중국 게임 내자판호 45개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0개월 동안에 중국의 게이머들은 지금 신작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신작을 뭐 할 수 있어야 하죠. 거기에서 검은 사막 모빌 같은 퀄리티 있는 게임이 나왔다 한다면요.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왜냐? 검은 사막 모바일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차별화된 자체 엔진으로 만든 차별화된 게임이고 거기다가 중국에 지금 신작이 없어요. 신작 같은 신작이 거의 한 1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중국 게이머들이 뭔가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 욕구가 지금 매우 강할 상황이다. 그래서 예상보다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도 본다면요. 앞으로 이제 블랙클로바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나름 인기 있는 만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단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제일 기대되는 게 붉은 사막이죠. 검은 사막의 후속편. 붉은 사막이 올 4분기에 나오는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펄어비스는요. 검은 사막에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별다른 후속작이 없다가 이제부터 후속작이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기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초기다. 그 과정에서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이 지금 서비스 되니까 굉장히 징검다리라고 할까요? 징검다리가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CCP 게임즈는 아이슬란드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이브 온라인이란 이 게임이요. 굉장히 매니악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4천만 명의 유저인데요. 그 중에 매년 한 2, 3천만 명씩이 2, 3천 명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브 온라인의 성지다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매니악한 게임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아직 성과가 미진합니다만은 기대할 만하다. 우리가 지금 뭐 새로운 시각의 우주를 배경으로 MMORP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펄어비스 아이슬란드 이게 요겁니다. CCP 게임즈를 인수하려고 만든 SPC죠. 그래서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이 수치는 올해부터 좋아진다, 내년에 더 좋아진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제 투자 의견은 지금은 뭐 고평가, 저평가를 논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번 4월 26일 날 이게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에는 지금 초기에는 뭐 적게 보는 데는 한 21억, 많게 보는 한 30억 정도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기에 한 50억에서 한 60억 일 매출이 났다. 이러면 뭐 주가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거는요. 이 여러분 신작 나올 때 주가 흐름들을 보면요. 대충 신작 전에까지는 오르다가 신작이 예를 들어 4월 26일이다. 이게 4월 26일이 화요일인데요. 이 직전에 확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전에 오르다가 직전에 전날은 예를 들어 4월 25일 같은 데는 확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4월 26일 돼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까지 보면 서비스 전후로 해서 한번 쿵 빠졌다가 초기에 성과가 좋으면 더 올라가고 나쁘면 더 빠지고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할 필요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중국 게이머들이 신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전날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전날 많이 떨어진다면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오히려 4월 26일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좀 좋을 거를 염두에 두고 과감히 좀 그 전에 좀 배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성과가 기대에 미흡하다 하면 바로 손절매를 한다 하는 마음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대응하고 혹시 예상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면 그래 내 손절매 하지. 근데 나 뭐 이번에 한번 이 종목은 한번 기대해 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뭐 반응이 좋으면 반응의 수준에 따라 된다지만 전고점 정도까지는 한번 반응이 좋다면 노려볼만 하지 않느냐. 그러면 한 14만원 정도 되네요. 물론 이때는 그 반응이 더 훨씬 좋으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반응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겠다. 그래서 4월 26일 날 과연 중국에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상당히 흥미롭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카페 들어오면요. 그 외에도 데일리니 이런 글들은 저만 쓰고 있는 거니까요. 보시면 큰 참고가 되실 겁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